시청자 여러분, 남아공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점쟁이 문어가 유행했었죠.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마다 등장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처럼 AI와 반도체 전망이 엇갈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기로 유명한 세계 3대 부인들의 이 자금 흐름을 지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을 통해 수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탈만 잘 받쳐준다면 금리 인하는 결국 호재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예. 우리 홍앵커랑 김재현 PD에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마이크론 얘기 나오면서 그 전날까지 국내 그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이 워낙 그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주가가 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두 분이 이제 거의 그냥 중계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방송 말미에 어제 그 국내 주가가 좀 기대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제 시원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제만 같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미리 그 꼽아주고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대단했죠. 시원하게 올라간 예. 모습인데요. 어제만 같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의 호재로 인해서 코스피가 한 75포인트, 삼성전자가 한 4%, 4.2%네요. 예. SK 하이닉스가 9.44. 우리 작가가 이제 두 자리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까지 얘기하네요. 이렇게 해서 아마 예. 시청자분의 어떤 전날에 어두웠던 심리를 이렇게 말끔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청자분한테 그런 마음을 생각해서 9.44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투세 뭐 유예라든가 폐지 문제의 호재도 겹쳤죠. 여기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정치색을 띠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사실 그 토론회에서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 뭐 금투세 수양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 인벌 써라 이런 국회의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 전체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전체 분위기를 바꾸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정성호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그 대변해 주는데요. 폐지도 좀 괜찮다 하는 입장. 그래서 이것이 겹치면서 어제 시원하게 올랐어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금투세 문제 관련해서는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가가 어려울 때는 이게 또 뭐 입장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혹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이 금투세 유예라든가 폐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당론을 확정시킨 건 아닙니다는 이걸 다시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금투세 예정들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뿐만 아니라 3년 후에 있는 대선에서도 패배한다. 지금은 빨리 유예든 폐지든 결정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1,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인벌서면 금투세 시행하면 인벌서해라. 이런 정도의 국회의원보다는 월등히 지식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입장을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도 오늘 그 호재가 있었죠. 우리가 얘기했죠. 펀더멘털이 괜찮으면 주가가 올라간다. 어떤 분은 금리 나오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펀더멘털이 괜찮으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뭐 9말 10초라는 표현을 써서 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주간 실업증권 건수가 예상보다 하해서 고용시장이 탄탄한 거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실업률 쇼크를 계속해서 벗어나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2분기 성장률이 확정치가 3% 나왔습니다. 3분기 예상도 지금 3%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대선 한번 보면 올해 대공황 예측했던 대공황 대된다는 트럼프는 완전히 부삭되어 오고 있다. 해리스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로 예. 한때 그 컨벤션 효과가 좀 이렇게 줄어들다가 지지도가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리스의 승리를 점치는 상황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리스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드는데요. 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세계 경제 활동에서 여성들의 파워, 결국 뭐 우먼 파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에 우먼오믹스 트렌드는 아주 하나의 형성이 될 것이다. 예. 제가 서울대학교 그 김남대 교수처럼 트렌드 책을 내놓는다면 올해 내년도에 예. 예상하는 책 중에선 아마 우먼오믹스에서 W자를 하나 넣는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세계 양대 기구는 전부 여성이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IMF 기어로그에 봐. WTO는 음고지, 이 공고부진신데 아마 예. 머리에 두건을 예, 싣고 맞습니다. 있으신 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유도 이제 완전히 여성들이 장악했어요. 로베르타 의회 의장, 아주 그 미인이시죠. 예. 젊었을 때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도 만나서 제가 OECD 사무국에 갔었을 때 만나보신 분입니다는 굉장히 미인입니다.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우즈벨라 집행위원장이죠. 예. 그리고 오늘 일본인 선거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고이즈미라든가 3대이지만 여성분이 다크호스로 이 다카이치 이 후보가 아주 강하게 좀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일본에서 여성에서 첫 총리가 태어난다.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막판에 기성세대들이 남자들이 되겠습니다. 예. 변한 게 없다 하니까 이 다카이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면 결선 투표는 뭐 기정사실화 예. 되는데요. 여성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정서부터 이미 여성들이 많이 스텝에 차지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해리스 부통령 그렇죠. 제닛 앨런 경제를 실제로 주무르고 있는 제닛 앨런이 그렇죠. 지금 스텝 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통화정책 부의장 했다가 지금은 NEC 위원장하는 브레이너 과거에는 이제 이사였어서 우리가 이제 기획 예. 이사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11월 5일 날 47대 대통령으로 하면 내년에 김남도 교수께 2020년 트렌드 책에 이 내용을 좀 넣으십사 하는 얘기는 이 우먼오믹스, 우먼 플러스 이코노믹에서 경제계에서는 예. 여성이 차지하는 힘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여성들의 어떤 뭐 파워 그리고 자금 흐름 이런 데도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제 간 자금 흐름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특히나 더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 돈의 속성은 예. 여성의 맛과 남성의 말까 할 때 그 대답은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돈의 속성이 여성에 맞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재테크 하면 여성분들이 잘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틀림없는 것은 국제금융 시장의 돈의 흐름은 돈 냄새를 잡으면서 돈의 흐름은 여성이 주도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캐리 자금입니다. 환차익이라든가 금리차, 수시로 변하는 환차익과 금리차를 해서 이런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3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분화되고 있습니다. 올드 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그다음에 지금은 뉴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예. 나눠지고 있습니다. 올드 캐리 자금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선진국의 자금의 원천별로 그 나라의 가장 흔한 성을 따서 이렇게 캐리 트레이드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이렇게 3대 부인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방송 시간이 늦게 시작돼서 좀 간단하게 줄이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와다나베 부인, 뭐 잘 아시죠? 유로 캐리다라면 소피아 부인, 예. 달러 캐리 자금은 스미스 부인이다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게 자막이 이렇게 나갈 때 유로 캐리 자금은 유럽의 맹주가 독일인데 왜 독일을 여성으로 그렇죠.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독일은 1차, 2차 전범입니다. 낙인효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무리 독일이 맹주를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그 유로 캐리 자금은 독일의 흔한 성을 따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가장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는 아름답고 고답적인 이런 예. 측면이 많이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가장 흔한 성인 소피아를 따서 소피아 부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요즘 그 뉴캐리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진국 자금의 원천이 아까 3대 부인이 추가되는 됩니다는 최근에는 신흥국들도 예. 자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흥국의 자금 원천에 신흥국 여성들의 발령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왕씨 부인이다. 예. 그래서 중에서 자국의 자금들도 이탈하고 있는데요. 중남미로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괴순의 부인이라고 해서 이건 에르도안의 여성의 가장 흔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도안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고 에르도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탈한 자금이 바로 중남미로 이탈한 자금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든지 변한다. 뭐든지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돈 냄새 잘 나는 사람이 아까 문어 얘기를 말씀 주셨습니다는 예. 뭐든지 아르까리 할 때 이 돈 냄새 나는 자금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건 전문가보다도 우리 반도체 전문가라는 사람이 마이크론 할 때 바로 전날에는 굉장히 비관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귀신같이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도 굉장히 주목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자금의 흐름을 잘 쫓는 것이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세계 3대 부인 가운데 이 와다나베 부인보다 오히려 뭐 스미스 부인 그리고 왕씨 부인이 정말 많이 바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지금은 캐리 자금의 투자 적기입니다. 예, 투자 적기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위한 가장 조건입니다. 왜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고금리 동맹이 깨지고 있죠. 9월 FOMC 계기로 해서. 그래서 국가별로 한번 성향을 보겠습니다. 친미 성향의 국가들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다 금리 인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늦는 겁니다. 우리가 10월에 아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로 봅니다는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한국은행이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피벗에 대해서 가장 늦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중국 성향의 국가들은 지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은 뭐 왕창씩 내리죠. 그렇죠. 왕창씩.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오히려 거꾸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국 성향의 국가별 국가 중에서는 차별화가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자, 국제금융시장에 자금이 많이 오는 친미 국가의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 속도라든가 폭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금리 인하를 같이 간다 하지만 금리 인하 폭이라든가 속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연준은 가장 늦게 뒤늦은 금리 인하로 B컷을 단행했죠. 예. 그래서 앞으로 뭐 11월, 12월 B컷, 바이 B컷, B컷, B컷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 이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 견해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 인플레를 전통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자, 고 금리를 내리고 지켜보다가 스탑 하다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게 고 스톱 하면 뱀처럼 스네이크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에 보면 국가별로 그렇고 또 국제 자금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관련된 이런 국가도 그렇고 이 금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금리가 이제 이렇게 각각 놀면 환율도 그렇게 따라서 마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환차익과 금리 차를 노리는 이 퀘리 자금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대 부인의 행방이 굉장히 관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이 모호할 때는 세계 3대 부인들의 이 자금 흐름을 쫓아라. 자, 최근에 이 세계 3대 부인들이 투자 최적기를 맞아서 돈을 싸들고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환차익과 금리차는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이라든가 은에 캐리 자금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거기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투자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할 때는 미스터 와다나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캐리와 금리차에서 캐리 자금들을 마치 금에 지금 금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하면 그런 잘못된 분석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식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3대 부인이 지금 돈 쌀고 들어가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르헨티나 증시다. 이쪽에서 제가 한번 아르헨티나의 전기탑공업 얘기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국채라든가 주식 쪽을 좀 관심을 가십사 하는데 너무 지금 미국 쪽에 편향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흐름을 좀 잘못 읽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63%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3% 압도적으로 이보다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3대 부인들의 이 모습입니다. 돈 냄새 기가 막히죠. 우리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도 예. 괜찮습니다는 미국보다 3배 이상의 올해 그렇죠.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채도 금리 차기 때문에 예. 아르헨티나 국채도 상당히 보수적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하는 3대 부인이 국채 투자하는데요. 아르헨티나 국채도 2014년에 비교되는 아르헨티나 국채가 그때 당시에 테크니컬 디폴트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시오, 체리피킹을 사시오해서 대박을 쳤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채에서도 투자해서 큰 이익을 벌어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밖에 캐리지 3대 부인들이 가는 자금은 예.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국가들입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올해 미국의 주가가 S&P 기준으로 벌써 21% 올랐습니다. 인도가 17% 올랐습니다. 캐나다가 15% 올랐습니다. 호주가 14% 올랐습니다.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도가 17%인데 아르헨티나는 62%, 63%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레이트 테이블에 지금 걸려 있다 해서 너무 뒤늦게 인도를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초창기에 돈 냄새 맡고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도도 강점이지만 아랍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예. 포스트 인도 쪽으로 지금 자금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에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다를 보게 됐습니다. 예. 예, 3대 부인들이 돈 냄새 잘 맡는 3대 부인들이 기피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라든가 야당 의원을 비롯해서 한국의 증시의 현실을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이 21%고 아르헨티나 63% 올랐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11%. 여기는 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선 치더라도 멕시코 마약에 의해서 7%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3%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뭐냐? 이게 한국이 가장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이게 정치권 혼란, 금투세 문제 가지고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빨리 입장 정결해야죠. 세금 가지고 어떻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예. 1,500만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진성준 의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세계 3대 부인들이 사실 그 기피하는 국가로 한국이 됐다는 것을 우리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회의원들도 좀 아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처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주가 상승률은 왜 이렇게 압도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치권은 국민에 영합해야 됩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우선해야 됩니다. 예. 근데 자기의 당리 장작하면 사실 우리 같은 사태가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예. 작년 11월 당선해서 12월 곧바로 취임했거든요. 전기톱 공약, 그렇죠. 말이 전기톱 공약이죠. 국민의 원성을 풀어주는 공약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무정부 공약. 정부가 비리가 하고 공무원 수 많고 부정부패 하니까 그거 그냥 정부 부처 싹 절반, 공무원 절반 이렇게 했죠. 예. 자본주의 공약했죠. 부정부패 온상인 민영화, 국영경 민영화 시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살인적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게 살인적이죠. 인플레이죠. 여기에 뭐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돌아가겠습니다는 아르헨티나의 살인적 인플레 대책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예. 아르헨티나의 통계 방식은 전월비 방식입니다. 전년 동월비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그 통계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다 말씀드렸죠. 우리 미국은 전기비 연율이고 성장률이 우리는 전기비 방식이고 그래서 이걸 같이 해줘야 되는데 성장률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 방식이. 당연하죠.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전월비 방식이 공식적인 인플레 방식이다. 그래서 8월에 CPI가 4%입니다. 전월비 방식이. 그러면 취임 당시 작년 12월에는 어떠냐? 25.5%입니다. 6분의 1 토막 났습니다. 6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맞죠? 6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전기 특공학이냐? 국민을 위한 거다. 근데 만약에 당리당자, 전임대장 된 것처럼 당리당략처럼 우리 일부 국회의원들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당국자만 자기의 당리당략적으로 하면 저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을 외면하는 거죠. 근데 전기 특공학에서 셌지만 국민을 위하고 실제로 경제 성과가 나오니까 다른
해외에서도 자금이 들여보는 거죠. 그렇죠. 최대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맺어볼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AI와 반도체 앞날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자, 위원님은 그 올해를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그 반도체 관련돼서 뭐 이렇게 아무런 논, 그 비관론이죠. 요즘 뭐 비관론을 모건 스탠리의 윈터 룸이라는 표현으로 대행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낙관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표현한다면 서머 룸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예. 워낙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자체가 국내에 아주 파장을 일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엔비디아가 사실 1분기 실적 5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 전서부터 예.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이 AI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이런 비관론이나 슈퍼사이클 낙관론이나 하는 시각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워낙 그 이 시각이 관심이 됐었죠. 윈터룸이냐 아니면 서머룸이냐에 따라서 워낙 AI라든가 반도체가 미국 증시를 좌우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S&P 지수를 전망하는 시각도 있었죠. 예. 그래서 윈터룸대로 한다면 S&P 500 지수가 4,200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게 언제 나느냐? 올해 4월 달에 JP 모건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서머룸으로 한다. 슈퍼사이클 S&P 지수가 6,500까지 급등할 것이다. 지금 S&P 지수가 한 5,700 정도 예, 되죠. 그렇죠. 그래서 5,700 가니까 JP 모건의 그때 비관론을 믿고 반도체 비관을 꼭 공매도 쳤던 사람은 아주 쇼크가 발생한 거죠. 쇼크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냐? 모건 스탠리의 윈터룸이라는 이걸 믿고 공매도 쳤던 사람은 예. 아마 지금 마이크론을 계기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계기로 해서 아마 벌써부터도 쇼크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JP 모건의 수모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 3대 부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할 것 같습니까? 네, 한마디로 돈 냄새에 가장 잘 맞는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아리엔트라를 개발했던 예. 3대 부인들은 자 공매도에 베팅하느냐 비관론이죠. 예. 앞으로 뭐냐 서머룸 같은 슈퍼사이클 같은 여기에 레버리지 투자하느냐 레버리지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뭐냐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반도체 산업 AI 산업에 전망할 때는 개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산업을 분석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진대재 장관이랑 인터뷰할 때는 이틀 전에 예, 했는데요. 그렇죠. 자, 산업 자체를 해서는 AI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냐 이상이 없다. 낙관적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흐트럼이 없다. 근데 한국의 시각에서는 왜 개별 종목 주가 가지고 AI와 반도체 산업 전망하느냐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개별의 반도체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예. 자 개별 업종은 개별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 CEO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져. 왜 그걸 가지고 AI의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에 산업 전망을 하느냐 이건 잘못되어 있다는 진대재 장관의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아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 지금 3대 부인들이 반도체가 그래서 레버리지 공매도 아니라 레버리지 투자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냐 모건 스탠리의 페이퍼를 하고 윈터룸이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뭐냐면 반도체 AI에 대해서 비관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3대 부인들이 얘기하는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폭스바겐의 공매도 쳐서 대형 손실을 일으켰던 폭스바겐의 교훈을 벌써 잊었느냐. 그 점이 한마디로 시사하는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